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2050선 넣지 못하고 수신권과 연기금 매물에 밀리면서 코스피는 2030선에 턱걸이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면서 7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에서 관심 가졌던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대 이하였고요. 중국발 모멘텀으로 오늘 철강주가 반등을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이끌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12월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양균, 이경락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12월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고민되시나요?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차근차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큰 이슈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김양균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앞서 좀 심심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시장 자체는 좀 재미가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런 이제 종목군이 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연말 배당 앞두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저금리 상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요. 네. 이 배당 시즌을 맞아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이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권에서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 배당에서 그만큼을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이 보통주보다 대개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물론 이제 액면율로 볼 때 1% 정도, 그 배당을 더 받게 됩니다.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특히 이제 우선주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우선주들 중에서는 막 급등락이 크게 일어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네. 우량 대형주들의 우선주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도 보이면서 추세도 좋게 흘러가지만 급등락하면서 터무니없이 급등하거나 주가가 크게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래량이나 그 상장 주식수가 상당히 좀 미달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엊그제 지난 주말에 거래소에서 그 경고주의보를 내렸죠. 특히 이제 14개 종목들의 우선주 14개 종목이나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주가 급락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 일부 우선주들 이런 것들은 유동 주식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매도를 못하는 우려가 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우선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 됐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도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우선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을 몇 개 한번 봐봤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본주는 많이 빠졌죠. 뭐 27,000원 정도 빠졌는데 우선주는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본주 대비해서 67%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작년도에 보면은 현금 배당이 8,050원이었어요. 8,050원. 오늘 주가로 보면 오늘 100만 원이었죠. 우선주가 시가 배당이 약 0.8%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본주 대비 43%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본주 대비해서. 근데 배당이 1,050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률이 3%나 됩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3%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삼성화재의 경우도 2.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현대차 본주의 딱 반 가격입니다. 지금. 그런데 배당은 2,000원을 받거든요. 본주는 1,95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0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가 배당률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1.6%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 있는 종목들의 기관이라든가
또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시장이 좀 더딘 흐름 내지는 이제 꽉 막혀 있는 흐름 보이는 이 과정에서 네. 관심 둬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 좀 이슈가 있었죠. 바로 KT인데요. 그동안 좀 고배당주로 불렸는데 이 배당을 축소하겠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양균 전문가님, KT 주가 흐름 오늘 뭐 52주 신저점을 또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밝힌 것도 그렇고 이제 또 뭔가 이 CEO의 교체권도 있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일이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KT 같은 종목들은 그 시장이 좀 약세일 때 대안주로 이제 많이 특히 연말에는 이제 배당 메리트로 많이들 이제 접근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도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6.8%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연중 최저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굳이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 시킬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오늘 뭐 악재 소화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그래서 조금 좀 이겨내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KT 주가 흐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발목 잡았던 건 투신권의 매물이기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 2050포인트 오늘도 넘지 못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 시장의 하락을 또 환율 쪽에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전 고점이죠. 2060포인트를 상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년도, 그니까, 뭐, 산업경제연구소나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봤더니, 현재 상태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를 못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원엔 환율이, 1020원대 아래선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 기조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원화는 강세 기조로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주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을 올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가장 필요한 국면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통화 정책 쪽에서 우리가 2.5%의 지금 그 금리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나 선진국보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인하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카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호주가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호주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인하를 조금 열어놓은 자세로 우리도 바라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받쳐주면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만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양적 완화는 축소를 해야 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달러 가치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죠.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혹시나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계속 상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절상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책의 필요성과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강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는 그런 해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의 어떤 약 보합 마감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12월 연 말이기도 한데 전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걸 해석을 원래 해보겠죠. 12월 달 랠리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말하거든요. 미국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에 관련돼서 주목을 하는데 네. 저는 춘절 효과를 더 기대를 합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 제일의 교육국이기 때문에 네. 12월 달에 중국의 춘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분명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AJ 렌터카 이틀째 하락하면서 수익률 줄었습니다. 18.9%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라근라근 보합권을 움직이면서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균 전문가입니다. LG하우시스가 4.5% 급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반면 플랜티넷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1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7% 기록하고 있고요. HBS는 3% 가까이 오르면서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DRB 동일은 오늘 갭 하락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포트에 있는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할인의 수익률 다소 줄면서 오늘 누적 수익률은 14.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바이오가 기관 매수 힘입어 5% 이상 오르면서 13.9%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마트와 금호타이어도 양호한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삼성중공업 5거래일자 하락하면서 결국 손절 처리됐고요. 더 좋은 비중 수익이 늘었습니다. 7.4%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손절된 가운데 루멘스가 2.4% 반등하면서 손실폭이 줄었고요. 금호타이어 오늘 매수가 회복한 움직임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디지털 시스템이 2.7% 오르면서 수익권 돌아섰습니다. 바이오니아 오늘 3.4%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과 더 좋은 비전 수익률이 늘은 상태이고요. 대성홀딩스가 1.2% 오르면서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양균 전문가님,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벌써 누적 수익률이 12.2% 자랑하고 있네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플랜티넷. 참 근데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래에 들어서 거의 막혀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서 멈춰 서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막혀서 이렇게 이제 약세장에도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플랜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매장 음악 관련해 가지고 어제 지난 주말에 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 서비스를 KT 뮤직하고 이제 받아서 썼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재판이 이제 음반협회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음원 사용 저작권료 문제로. 그런데 일단 현대백화점이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는 2억 3천만 원 배상하라고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업주들이 이제는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될 그런 이제 자리에 오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플랜티넷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히 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어떤 판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주말에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통신사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이 유해 차단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동안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과 대만 이쪽에 이제 현지 법인까지 있으면서 진출돼 있지만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의 진출도 하나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 또 하나 아까
우선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드렸는데 프렌티넥 같은 경우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 정도의 시가 배당 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겠고요. 그래서인지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오늘도 2%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0원 돌파 참 고비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은 시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저는 제시했던 목표가 12,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랜티넷 AS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이지바이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기관 좀 전반적으로 판 가운데 오늘 이지바이오 좀 가장 많은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무려 5.48%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요즘에 주목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지분 가치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지분 가치라 그러면 뭐 부동산 가치, 현금성 자산 가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주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성장성을 모회사가 받게 될 경우는 주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주사 중에서 어떤 좋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면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지분 가치에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루비니 교수가 한 말 때문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산 버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마크 파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하락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은 자산 버블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도 리먼 사태가 일어난 것이 부동산 때문이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버블까지 일어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식의 버블이 일어난다는 건데 어떤 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모기업의 주가 또한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은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도 되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팜스토리나 어떤 마니커와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했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이 먹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그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사료 가격이 또한 곡물 또한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온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후부터 좀 더 강한 모습 계속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전 고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겠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김현균 전문가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CTC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처럼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주가는 3거래일째 오르면서 5일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리드코프입니다.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유일한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주가가 최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는 무려 3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CTC 바이오와 리드코프. 먼저 CTC 바이오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CTC 바이오 일단 이제 동물약품하고요, 그 인체의약품 두 가지 분야에 이제 계량 신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네. 동물의약품 하니까 이제 AI라고 조류감 뭐 이런 쪽에 이제 슈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 또 움직임이 항상 있어왔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그쪽 이제 동물의약품 이건 계절적으로 이제 AI는 가끔씩 있는 거니까 그 재료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인체의약품 부문에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또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보다는 인체, 사람에 관한 의학 쪽이 발전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쪽은 보면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냐면은 필름형이라고요. 이제 약을 알약보다는 필름형 제제를 이제 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필름형 제제는 휴대가 용이하고요. 무리 없이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입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녹아서 이제 복용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특히나
올 말로 이제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비아그라, 뭐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비아그라, 이 부분에서 필름형으로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것들이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이 기업의 가장 큰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필름형 제제로 이제 만들어진 이 그 기술은 세계 1위의 복제약 회사인 그 이스라엘의 테바라는 곳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제약사도 여러 곳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뇨 치료제, 해열제, 멀미약과 같은 이런 다양한 성분을 필름 제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름형으로 만든 치매 치료제, 야뇨증 치료제와 같은 이런 이제 약품들도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87개국의 필름형 발기부전제 치료제를 지금 수출 계약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루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조루치료제와 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한 최초의 기업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번에 식약청으로부터 그 슈퍼 알약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을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어요. 세계 최초로. 이 부분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기업 상당히 매력 있는 겁니다. 또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면서 수급 측면에서 한 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CTS바이오 상당히 비싼 종목이거든요. 3만 원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 지난 9월 초까지만 해도 공매도가 그 대차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차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환매되는 쇼커버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 11월 중순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적절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추세 차트 중에 랭코 차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으로 봐도 추세가 지금 강하게 살아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해서 이 종목 매매 포인트는요, 일단 현재 오늘 종가가 19,400원인데 19,000원을 전후한 가격대에서는 진입 가격으로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3만원, 저 위에 고점까지 3만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손절 가격은 17,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19,000원 전후로 한번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종목 더 있는데요. 리드코프. 일단 이 종목 지난 한 달간 이 월봉 차트를 보니까 30% 이상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힘들 건데, 네. 쉽게 접근하기 힘드니까 오늘 같은 날도 오른 것 같습니다. 막 고공행진에서 따라가기는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네. 좀 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더 편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소액 신용대출 취급업체인데,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하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돈을 이제 뭐 취할 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이 자꾸 이제 커지고, 특히 매출은 크게 3분기에도 보면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실속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나 늘었다라는 것, 실적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이라는 뭐 이런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가도 높이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PER이 현재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5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해도 그렇게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가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아찔하지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 이제 이 기업의 상당히 좀 좋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보시면 뭐 2만원, 3만원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 주가는 과거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상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진입을 하려 합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8,210원인데요. 8,000원 전후에서는 매수 부담이 없겠다 판단하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까지로 잡아봤습니다. 10,000원 해도 사실 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7배 이내에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죠. 손절 가격은 7,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매수 가격은 8,000원대 전후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SDI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있기도 했었죠. 지난 11월 한 달간 주가는 좀 박스권에서 맴돌았는데 최근 인도 전력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0.8% 하락하면서 17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삼성 SDI, 좀 비교적 덩치가 큰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게, 어떤 주식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회계에 치우치는 기본적 분석에 많은 부분 국한되어 있었는데, 네. 점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네. 어떤 시대를 읽는 눈,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데서 이제 접근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휴대용 PC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최대 수혜주, 세계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점유율도 올라갔죠. 올해 2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대용 PC용,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엔화가 굉장히 약세 기조를 보여줬는데, 이 회사의 경쟁 업체들이 산요나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의 업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점유율을 다 뺏어 왔다는 겁니다. 28%거든요. 네. 엄청난 점유율 상승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삼성 SDI가 그쪽 일본에 있는 산요나 파나소닉보다 이미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올해 증명을 했고요. 엔화 약세, 그리고 워낙 강세 구조에서 이런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휴대용 PC 말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에서 이제 착용이 돼가지고, 파나소닉 것을 착용하거든요, 테슬라에서. 네. 삼성 SDI 것은 착용하지 않는데, 또 테슬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업 설명회 하면서 왜 그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회사들과는 아직 업무 계약, 내용이 없다, 계획이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삼성 SDI나 LG화학의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테슬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스바겐이나 BMW가 갑이죠. 네. 예, 삼성 SDI는 BMW와 폭스바겐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 예. 배터리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i3라는 것이 저번 달에 출시가 됐을 거예요. 11월 달에. BMW의 i3라는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바로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 중에 첫 번째가 충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충전하려면 30분 이상 걸려야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 SDI가 이 부분도 해결해 줄 겁니다. 바로 삼성 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대용량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주유소죠. 어떻게 보면.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삼성 SDI가 인프라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만 4천 원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종가 수준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17만 3천 원에 좀 더 내려오시면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 일단은 짧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구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데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일단은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니까 일단 20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6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매수가 17만 3천 원, 목표가 20만 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 김현균 전문가님의 종목은 리홈푸첸입니다. 국내 전기 밥솥을 생산하는 업체이죠. 시장 경쟁률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더불어 대표적인 항공 종목이기도 하죠. 올 한 해 주가는 우하향 패턴을 보였는데 반등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양균 전문가님 리홈쿠첸 이미 지난번에 한 차례 수익을 맛보기도 했죠. 다시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네. 이제 월요일 날 리홈쿠첸을 단기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불기둥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종목인데 상당히 이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면 추세로 종목을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네. 내일 이제 좀 뜨겁게 불기둥이 일어야 될 종목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보는 시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들어가서 좀 한번 수익을 냈었던 자리가 네. 5일선 지지를 확인을 하는 자리로 봤고요. 그 다음날 주가가 한 6.8% 예, 상당히 이제 불기둥을 솟았습니다. 빨간 네. 기둥을 하나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내일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 기술적인 지표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리홈쿠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종목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밥솥 아마 가정에 쓰고 계시는 밥솥 중에 쿠첸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이 쿠첸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그쪽 분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예상 PER 대비 8배 수준으로 아직 저평가 상태라는 점 이것이 있고 요즘같이 이제 주식 시세가 좀 힘이 없는 이런 장세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주식 격언 중에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래 특히 이 추세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야 조정을 거치더라도 바로 반등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올해도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만은 추세가 아직 여전히 살아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3분기에 그 꾸준한 성장세를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영업이익이 53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고요. 특히 매출 총 이익률 이 부분인데요. 2분기에 33%에서 3분기에는 34%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가전 렌탈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요. 고가 이제 렌탈인데도 불구하고 39개월짜리 그런데도 가입자 수가 회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밥솥 리콜 사태로 주가가 이제 11월 초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네. 지지선을 충분히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좀 주춤한 사이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20일 이평선 자리에 딱 걸쳤습니다. 자, 이렇다면 내일쯤은 시장이 아주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그 추세 상승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7,020원이었어요. 네. 내일 7,000원 전후에서 21선 전후죠. 이 자리쯤에서 매수 들어가시면은 뭐 단기 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목표가는 좀 중기로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8,5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네. 혹시라도 손절가 좀 밀린다면 6,500원은 손절 가격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6,500원은 그동안의 지지선이었던 121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홈쿠첸 21선 전후로 한번 접근해보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팁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좀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글쎄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체리 피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리를 주워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는 종목을 주워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체리를 주워 모으다 보면 체리가 언젠가는 빨갛게 예쁘게 익어가지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금호 그룹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네. 대한항공도 한진그룹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지금 그룹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주목을 한 부분은 바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태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런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많은 부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짧게 태국의 바트화를 한번 바라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국의 바트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원화는 이제 엄청난 절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노는 데 있어가지고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패키지 여행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40, 50대 되는 분들이 많은 부분 여행을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주목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또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뭐 원유 같은 경우는 전기차, 셰일가스나 뭐 전기차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계속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주들 영업이익률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번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말리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네. 1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5,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계속 미비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자, 일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요즘 근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나서 항공주 이렇게 버려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인식들, 유가 하락에 대한 인식들, 항공산업에 좀 유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유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정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요.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고점 5,700원 정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전고점 5,7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90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불기능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또 옆으로 기면 계속 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효과 분명히 시장에서 맥히냐 안 맥히냐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4,900원 바로 손절가로 짧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손절가 4,900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홍포첸과 아시아나항공 내일장 불기둥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중문지썰 함께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죠.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가능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아버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노템이요. 현대로템이요. 새내기 주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새내기 주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샀어요. 예. 아, 예. 자,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20%요. 34,000원에 비중이 20%시고요. 예.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나요? 11월 18일 날요. 18일. 아, 그렇군요. 예, 최근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떤 점이 오늘 가장 궁금하세요? 거기, 이게 특별한 주식이잖아요. 네네. 현대노템이 KTF도 만들고 그런 회사니까, 특수한 종목에서 내가 이걸 샀는데, 네네. 서울경제 TV에서도 남멘토인가 이 양반이 네. 이 주식 좋다고 그러셨어요. 33,000원대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내가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혹시 그때 좀 손절 가격은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때
저 손절가 가지고 37,000원이니까 얘기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예, 뭐 그 이미 하여튼 좀 손절가를 터치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손절하지 못하신 이유가 좀 더 가져가면은 매수가 회복할 수 있겠다. 37,000원까지 아직 안 빠졌으니까. 네. 그래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37,000원 알겠습니다. 무너지면은 좀 일부라도 손절할까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현대 롯데는 과연 좀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김현균 전문가님, 현대 롯데 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상장한 지 딱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딱 한 달이 조금 넘었다라는데 왜 방점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이렇게 이제 힘 없이 빠지고 있는 것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예요. 네. 이유는 지금 현대로템 기업 내용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 이제 철도하고 방산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철도 거의 뭐 독점이에요. 국내 철도 차량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계열사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지난 10월 30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예, 23,000원. 그래서 23,000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주가는 31,600원이니까 아직도 30%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 한 달 지나니까 보유예수 물량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잘 사셨어요, 매수 자리는. 그러나, 추천하신 분도 뭐 31,000원 손절가 말씀드렸다 그랬는데, 이 종목의 최저가가 31,100원이었었네요. 네. 31,000원은 손절가 라인으로 보시면서 31,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예수 물량이 계속 기관의 매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장담할 수 없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로템은 이 손절가 31,0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좀 어리신 분 같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세요. 아,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젊으신 분 같아서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하이셀이요. 하이셀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매수가가 1,600원이고, 네, 한 20% 가까이 돼요. 20% 가까이 1,600원 사셨고,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맨 처음에는 7월이나 8월달 하고 유증 받고 좀 네. 더 사서 1,600원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거든요. 아, 지금 현재가가 1,500원. 아, 최근 주가 흐름이 약간 제자리 걸음만 걷기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하이셀 지금 그냥 매도해 버릴까 어떨까?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경래 전문가님 하이셀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1,600원이라고 하시네요.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쓴소리 할 걸 아시는 것 같은데. 네. 하이셀, 글쎄요. 이 회사가 BLS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네. 이름이 참 대단합니다. 광기능 백라이트 시트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이름은 굉장히 뭐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같은데 굉장히 쉬운 제품입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LCD에 들어가는 그런 백라이트 시트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가 플렉시블, 그러니까 쉬는 디스플레이를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 또한 의문이고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지분이 뭐 없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면 국민연금이나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가치 투자가들이 사들일 텐데 전혀 사들이고 있지 않죠. 팔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전혀 이 회사는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 주봉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자, 플렉시블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다. 뭐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기대 심리와 그리고 테마를 타고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만약에 테마에 편성하지 못하면요, 그냥 팔고 나오십시오. 네.
소중한 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금 다 소중한 거거든요. 어떤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팔고서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셀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컴투스가 들어왔는데 7520님의 종목입니다. 컴투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2,850원, 딱 오늘 종가이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 되고요. 손절가와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김영균 전문가님, 컴투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게임주들이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악재가 많이 터지죠. 네. 뭐 규제, 뭐 이제 청소년들 게임에 이제 너무 뭐 빠져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또 이제 뭐 여당 쪽에서도 뭐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게임 산업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컴투스만 하더라도 주가가 7만 원 하던 것이 지금 2만 원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에 진입하는 우리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문제였었다면 그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제 컴투스 힘들다 보니까 게임들하고 둘이 이제 뭐 M&A까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잘 되는데 왜 남한테 팔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주가가 오늘 들어가셨다라면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 종목은 60일 이평선 닿으면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이게 주가의 패턴인데요. 지금 네. 60일 이평선 닿고 밀리는 자리에서 받으셨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매매 위치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지난주 중순쯤에 가격에서 들어가셨다라면 어찌 보면 이제 이 60일선을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간 것이니까 들어가 보실 만했습니다. 거래도 증가하고 하니까. 그러나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면 이제는 이 주가가 지금 60일선에서는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밀린다면은요. 네. 가차없이 일단 물러섰다가 지금 비중이 50%라고 그랬습니까? 네, 너무 네. 많으세요.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내일 60일선을 돌파한다면 보유 전략입니다. 일단 내일 네. 60일선 지지가 나오는지 돌파가 나오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서 60일선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 네, 24,000원 그 가격대에 꼭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BH가 들어왔습니다. 898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2,500원, 비중 50%. 앞으로 전망 궁금하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3.7% 급락세가 나왔네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 FPCB라 그러죠. 근데 그 전문 회사인데 다층 FPCB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형 스마트폰에 이 회사의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제품이 잘 팔려야 되는데 이 회사는 선진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0%면 너무 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KT와 같은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고객층을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가형 FPCB 업체들과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유리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보급형, 그러니까 싼 스마트폰, 중국 내에서 팔리는 그런 스마트폰들, 인도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스마트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한 25%, 그러니까 50%의 점유율은 너무나 강하다. 포트폴리오 비율은 절반이라도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그럼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차트를 보면 이번에 반등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리가 12,000 넘어갔을 때가 물량을 축소할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 이 구간에서 네. 어느 정도 잘라줬어야 되는데 조금 먼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등 시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리스크 네.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HH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균 전문가, 이경락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